오늘도 시끌시끌한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바이낸스 그리고 FOMC 의사록 등등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 반대로 달러는 반등하고 있는 장면이 목격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37,000달러대를 내주고 36,890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은 1,976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간의 변동성이 나오면서 위아래로 롱과 숏이 좀 털렸었는데 과연 비트코인 다시 한번 37,000달러대로 회복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인가.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찬물을 끼얹는 미국 정부 기관들 때문에 답답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달에 있었던 FOMC 연준 미팅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어 있었는데 딱 까보니까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은 없었다라고 하고요. 의원들 모두가 금리 결정, 앞으로 금리 결정 같은 경우는 신중한 태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물가 안정 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벌어줄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해서 가오를 잡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인플레이션 2% 회복에 집착을 하는 모습. 데이터란 데이터는 전부 다 조작하면서 말만 청산 유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로 인플레이션을 내리고 싶다라면 미국 정부로 하여금 지출을 줄이라고 조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근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죠. 결국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말장난이 아닌가.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업데이트 미국 법무부와 바이낸스 그리고 짜오짱펑이가 합의를 봤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결국 바이낸스와 짜오짱펑은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법무부가 제기한 모든 죄들을 인정하고 유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벌금, 그리고 짜오짱펑 같은 경우는 합의의 일환으로서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둘 간의 분쟁은 결국 미국 정부의 승리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완전히 그냥 양아치들이네요. 돈 뜯으려고 환장을 해가지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해당 합의 소식이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으며 법무부가 몰고 왔었던 업계의 먹구름이 좀 거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자 어제 법무부 관련된 소식, 법무부가 한 건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나도 관심 받고 싶다, 나도 한 건 하고 싶다. SEC의 게리 겐세이 난데없이 크라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었죠. 진짜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크라켄 같은 경우는 이미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문제 때문에 3천만 달러를 SEC에 갖다 바친 적이 있습니다. 3천만 달러는 부족하다 이거냐? 왜 계속 소송을 거는 것이냐? 크라켄의 창업자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는 SEC가 리플사한테 처맞고 크라켄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계속 처맞고 싶어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냐? SEC 같은 경우는 마조이스트 같은 변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더럽고 추악한 SEC는 실제 법정 다툼에 들어가게 되면 1억 달러 이상의 비용과 귀중한 시간들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집요하게 계속해서 암호화폐 업계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최고의 갑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EC가 크라켄에 소송을 걸면서 증권으로 분류한 코인들 목록이 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솔라나부터 에이다, 폴리곤, 칠리즈까지, 샌드박스, 마나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전부 다 증권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일단 크라켄 같은 경우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코인베이스에 이어가지고 크라켄까지 이제 SEC와의 소송전에 돌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SEC의 행보를 신시아 루비스 상원 의원은 강력하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을 남발하는 것은 산업 발전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게리 겐슬러도 정말 독종 중에 독종인 것이 하원 및 상원에서 그렇게 쭈아대고 또한 업계에서도 반발이 심하고 일반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손해를 보니까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전부 다 무시하면서 오로지 바이든 정권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답답한 미국 상황.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소식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주로 개발하는 앱 스트라이크의 CEO인 잭 몰러스가 최근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미국의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수십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기술로서 기술과 법정화폐 유동성을 더한 개념이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그는 밝힌 것인데요. 지금 미국의 부채에 대해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그에 대해 대비에 이미 들어간 상황이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비트코인 존버자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강력하게 물량을 꽉 틀어주고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전체 공급량의 무려 88%가 최소 3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존버자들의 강력한 보유 본능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추세 같은 경우는 선구적인 암호화폐의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유투데이는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존버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 지금 현재 구매할 수 있는 총량 같은 경우는 공급량의 12%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자, 물론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더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떨어지게 되면 주로 누가 사게 될까요? 12%밖에 남지 않은 물량들이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부자들이 쓸어 담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한국 같은 경우도 빚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영국 가디언지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통계조사를 해봤더니 생활고 때문에 중산층이 돈 아끼려고 라면들을 먹고 있다더라. 라면 수요가 급증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밥 먹어야지 비트코인 투자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없겠죠. 이 상황을 틈타가지고 기득권층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비트코인을 쓸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블랙락이 있다. 좋은 거 있으면 얘네들은 절대로 서민들에게 안 나눠주죠. 지들이 혼자 다 처먹으려고 작정을 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부도 결국은 한쪽으로 쏠리게 되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으로는 분석입니다. 유명 온체인 분석가 윌리 우는 이야기합니다. 지표 비트코인 비용 기반 밀도 지도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참 별의별 지표가 다 있는데 이 지표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자신감 있게 밝혔습니다. 해당 지표를 볼 때 비트코인 현재 3만 달러 지지선을 다시 테스트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그의 의견인데요. 디지털 통화가 약세장에서 회복될 때도 그러했었고 시장이 다음 반감기로 향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었다. 암호화폐는 그리고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극적으로 발전을 해왔었다. 윌리우 같은 경우는 오로지 비트코인 지지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소로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 기간 암호화폐 사용자는 10,000명에서 3억 명으로 증가를 해버렸다.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도 더욱더 많은 자본을 유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이어서는 분석 및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케일리오 분석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왜냐? 역사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근거를 대는데요. 2020년도 때 추수감사절에는 17% 정도 하락, 2021년도에는 10%, 작년에는 5% 정도가 가격이 빠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 전후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텐데 그렇다라고 해서 실망을 해야 되냐? 아니다. 줍줍에 나서야 된다라고 그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말까지는 4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만 4천 달러를 단기 바닥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인컴샤크 분석가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방송을 올리고 나서 이런 분석을 올렸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추세 저항과 위에 있는 저항 매물대 저항까지 2단으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32,000달러 선까지 33,000달러 선까지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후에 뚫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었는데요. 반감기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가격이 좀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를 오늘 나왔었던 비트코인 하락 같은 경우는 이미 예상이 되었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승할 수 있을 것,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러한 예측은 크립토 뉴브 분석가의 분석과도 비슷한 맥락이 있죠. 한 번 더 담궜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탈환할 가능성이 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라면 탈환한 후에 추수감사절 전후로 해가지고 가격이 떡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습니다. 매크로 CR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 나왔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승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예상했었던 조정이 나왔다. 지금 차트상에서 모든 지표들이 초기화가 되었으며 레버리지 거래자들도 전부 다 청소가 되었다. 비트가 앞으로 반등하게 될 텐데 반면에 알트 같은 경우는 어리버리되다가 연말까지 떡락하지 않겠느냐. 아쉽게도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닥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은 듯한 그런 분석을 공유를 했었습니다.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차트를 공유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오늘 나왔었던 이벤트를 평가를 했었는데요. 이 바이낸스 관련된 뉴스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본다. 시장은 지금부터 계속 오르거나 장기간 횡보하거나 확 떨어질 수가 있겠는데 자 물론 모든 가능성이긴 하지만 어느 방향이 되었던지 간에 확실한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는 이벤트가 될 것이며 그 기간과 폭이 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횡보하거나 떡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익절하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관망하는 거임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본인은 즐겁다 이거죠. 수익을 실현한 자의 여유를 한껏 만끽하고 있는 꾀꾀 오리 선생. 자, 그 다음에 이런 재미난 희망 회로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맥시의 창업자인 알솔 헤이지가 이때 CEO 자리를 내려놓고 내려왔었는데요. 그 후로 불장이 지속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몽땅 올랐었다. 자, 이번에는 바이낸스의 CEO이자 창업자인 짜오짱평이가 자리를 놓고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 가격 오히려 슈퍼 떡상하게 될 수 있다. 예, 엄청난 희망 회로인데요.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 내년에 ETF도 반감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또 없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으로는 매틱 최근에 좋은 성적을 거두긴 했었으나 이제는 가격이 빠지기 시작한 가운데 헤드앤숄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는 예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다가 16% 하락해가지고 67센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분석 나왔었고요. 이어서 힘이 빠져가고 있는 솔라나 한 고래가 18만 7천 개의 솔라나를 바이낸스로 보내면서 던질 조짐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던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트상 봤을 때 약세가 보여지고 있으면서 48달러 선까지 열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51달러 선의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롱과 숏 모든 포지션들이 지금 정리가 깔끔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립에 들어섰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좀 개다리춤을 추면서 횡보를 해주지 않겠느냐. 그 후에는 과연 비트코인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 일단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요. 그 전까지 해서라도 좀 순환 펌핑 계속 이어지면서 올라가는 알트들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장세는 좀 심란하지만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바이낸스 관련된 악재가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에 그나마 위안을 받아보면서 오늘 공유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한번 힘을 내보자라는 의미에서다가 광주 뜻, 광고 영상 재생 등 부탁을 꼭 드리며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